자, 농촌에 사는 청년들은 지루한가 심심한가 재밌는가 신나는가 돈이 되는가? 밥 먹고 다니나? 어쩌구니 청년들의 자체 발광 토크쇼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니 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목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 더웠던 게 좀 가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도 이 시원한 게 여름에는 조금 더운 맛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여름이 짧아지는 거예요. 좀 걱정은 되기는 하죠. 이게 기상이변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좀 가물었었는데 비 소식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반갑긴 하더라고요. 땅이 촉촉해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비가 주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오고 조금씩 오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제 맞아요. 한 번에 몰아서 오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는 길에 라디오 들었는데 뭐 어디에는 휴교하는 학교도 있었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음. 국지성 호우처럼 네, 훅 확 쏟아보니까 밤에는 휴교하는- 무섭기도 해요. 좀. 맞아요. 그런 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와버리면 농작물 피해도 심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군위에도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좀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음, 빗길을 항상 운전 조심. 그렇죠. 걸어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돼. 네. 진짜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비 올 때 네. 비가 이제 도시에 살 때보다 맞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도시에서 맞는 비는 왠지 산성비일 거, 시골에서 맞는 비는 되게 깨끗한 비. 좀 맞아도 되는 막 뭐라 그러죠? 좀 깨끗한 비를 깨끗한 비. 깨끗한 비. 그 있는데 약간 천연의 비라고 해야 되나? 좀 덜 더럽혀진 약간 낭만을 좀 가미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 기분을 또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음, 그 재미도 있죠, 농촌에서.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뭐 일이 있었는데 저번 녹음에 이어서 우리가 물어보살도 오늘도 진행할 건데 네. 우리 이번 물어보살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이게 단락이 넘어가는 느낌을 좀 줘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간단하게 시도. 네, 요거는 뭐 계속 조금씩 바뀌어갈 거고 이게 안정되는 느낌을 찾아갈 거니까 요거는 휴지가 참 매력적입니다. 급조한 티가 지금. 네, 뭐 메모지 없으면은 이가 맞죠? 없으면 이 몸으로라도 그쵸? 해야죠. 자, 저희가 이제 물어보살 코너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위에 사는 청년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 라라랄라 이거 아닌가요? 그거였는데 우리 앞에 써먹었잖아요. 아 맞네. 그러면 딱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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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망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어쩌구니.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시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디는 혹시 여기 물어보살에서 네. 눈에 들어오는 네, 어디부터 먼저 문자 해주시면 있을까요? 될까요? 네, 미리 뽑아놨죠 제가. 저는 이렇게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병원 중요하죠. 네. 밤에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아,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어른 아이 할 질문을 것 없이 뽑았습니다. 누구한테나 항상 있는 상황이라 네. 네. 어디가 먼저 한번 얘기해 우선 주세요. 병원은 군위에 저는 효령에서 살고 있는데 효령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네네. 효령에도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군위 관내에도 각종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 무리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과도 있고 뭐 내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군위에 저는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약간 소아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발생을 중요해요.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칠곡에 처음에 왔을 때는 칠곡이나 뭐 구미 가까운 곳에 대구에 나가가지고 아이들 소아병원을 다녔었는데 네, 맞아요. 저희 이제 군위 보건소에 화요일, 금요일 이틀간 소아 전문의 선생님이 오세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틀간은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그게 애들이 꼭 그 화요일, 금요일에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는 그냥 군위 관내에 있는 내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면마다 보건소가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보건소 가서 이제 진료 받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크게 뭐 아플 일보다는 작게 아픈데 약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진료 그리고 상담 한번 네. 이렇게 받아보고 싶은 경우가 많으니까 네. 크게 뭐 큰 병원을 가야 되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뭐 멀리 가야 되는데 큰 병이 아닐 경우에는 보통 가까운 데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보건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보건소에서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 검진 있죠. 네. 그거에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고 네. 있으니까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기가 힘들 때는 그 부분도 이용해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접종센터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예방접종센터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예방접종할 그게 많잖아요. 네. 경우가 그때 이제 사전에 근데 좀 전화를 해보고 가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저희 뭐 맞아요. 요거 맞을 차례인데 혹시 약이 있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그 소아 선생님 오시는 날에 저는 보통 맞춰서 가거든요. 화요일 금요일에 맞춰가지고 가서 아이들 예방접종을 저는 올 다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오. 진짜 좋은 것 네, 같아요. 보건소에서 올로 다 했고 그다음에 제가 임산부였을 때 네. 둘째를 가졌을 때 군위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가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군위가 경북이어서 경북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이었나? 뭐 제가 정확한 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 있죠. 큰 대형 버스를 개조해서 산부인과처럼 꾸며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막 뚱뚱한 배 나온 몸을 이끌고 또 대구에 뭐 칠곡에 운전해서 가기가 힘든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진료를 계속 봤었고요. 대구가 돼서 그게 없어지나 했는데 최근에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군위 보건소에도.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금 약간 병원 의료에 대해서 조금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생활에서 정말 큰 병이 아닌 이상 네, 맞아요.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뭐 감기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대처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잘 있고 약국들도 잘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둘째 꼬맹이가 충치가 생겨가지고 아하. 정말 치과는 근데 정말 소아 치과를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일단은 그 충치가 어느 정도 깊이인가 싶어서 일단 관내에 병원에 치과에 갔는데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꼬맹이가 정말 가만히 이렇게 입 벌리고 오. 치료를 받았어요. 대견에 착하다. 대견에 착하다. 의사 선생님이 사실 겁내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소아 치과를 가라. 아이가 움직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아픈 건 아니지만 겁을 먹을 수 있으니 소아 맞아요. 치과를 알아보라 했는데 아시잖아요. 소아 치과 가려면 사실 예약도 좀 힘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 애 보더니 막 근데 얘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이네. 제가 손을 꼭 잡아줬는데 전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입 벌리고 근데 뭔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조금씩 이제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 벌리고서 치료를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군위에 터잡고 살기 좋은 환경이다. 네, 맞아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니 다행이다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밤에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군위 보건소가 당직 야간 당직 진료를 또 그렇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군위보건소에서 당직을 서시긴 하지만 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땐 대처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칠곡 경대병원이 응급실이 있죠. 칠곡 경대병원이 저희 집 기준으로 한 30분 하면 가거든요. 2, 30분 가깝죠. 하면.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애 그때 뭐 화상 입고 이랬을 때 그걸 또 감사하게 칠곡 경대병원에 소아응급실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응급실에 정보. 가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말 응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뭐 구급차를 타고 가고 이런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뭐 엄마 아빠 동행하에 운전해서 칠곡 경대병원에 응급실을 가고 있어서 사실은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저희가 이제 도심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병원을 가려고 하면 짧게는 뭐 20분에서 뭐 30분 정도 큰 병원에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진료 봐야 될 때 맞아요. 이동 거리가 있는데 군위에서도 거기에서 조금은 더 걸리지만 크게 이게 저희가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거리가 뭐 응급 상황이나 큰 수술해야 될 경우에는 어차피 가는 맞죠.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군위가 워낙 지리적 요건이 접근성이 둘러싸여 있어요. 좋아요. 맞아요. 네, 네. 가까운 큰 도시들이 뭐 대구나 뭐 구미 그리고 옆쪽으로는 의성도 근거리에도. 있고 네, 맞아요. 다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큰 병원 이용하기에는 어차피 도시에서 가는 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15분 정도 차이 상관이 네, 나서 이게 농촌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가기 어렵다. 요거는 조금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가까운 병원에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거 그걸 찾다 보면은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그렇게 가깝게 자주 갈 필요는 없는 맞아. 게 또 병원이 불편의 아닐까. 요소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네, 그게 또 맞아요. 군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어떤 농촌은 정말 또 맞아, 인프라가 안 되어 있을 외곽지에 수도 있어서.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주를 결심했었을 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고려사항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저는 쩌디가 한번 골라주시죠. 저희가 오. 지금 맞닥뜨리고 어. 있는 네, 이야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주거 문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아, 예요. 주거 문제. 네, 이거를 봤을 때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 그 농촌으로 오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서 집이라는 존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니 이 집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우리들이 청년들이 지금 여기 군위로 유입되어 가지고 지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아니면 지금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가 어떤 거가 있을까 하는 그 두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관점에서 주거 문제는 초기에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는 저희는 부모님이 지내는 곳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지내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이렇게 이제 지내야겠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한 가정을 이렇게 있을 때 부모님과의 독립된 개체로서 성인으로서 지내는 거에서는 자기의 집 공간 필요합니다. 그죠? 부모님이랑 암만 편해도 서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거 문제는 처음에 정착은 부모님이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저희만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작년이었나요? 그 공무원들을 직장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숙사 그거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간 살 수 있는 공간이 할애가 되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간 계획이 나와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랑 이렇게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여기 읍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주거 문제도 해결되는 방향도 있고 최근에는 빈집 활용도도 많죠. 맞아요. 네, 빈집 활용도에 대한 조건이나 이렇게 부수적인 거는 저희 관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주거 문제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또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방을 나눠주려고라고 해야 네, 되나? 맞아요. 짓고 있는 걸로 저도 네, 맞습니다. 어디서 주워 분양을 들었습니다. 임대. 임대주택 맞아. 맞아요. 청년 임대주택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면적은 조금 이렇게 네. 상이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돼서 2인이나 뭐 3인이나 4인에 따라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은 주어질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더 부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 살 곳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주했었을 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랑은 이제 못 살겠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보니 맞아요. 엄마 중요하죠. 집에는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근데 네. 이게 저희도 급하게 갑자기 이제 주거를 옮기는데 매매까지는 조금 부담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월세 전세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월세가 매매고. 비싸요. 보통은 맞아요. 연세죠, 연세. 예. 근데 그런 것도 잘 없었어요. 음. 그리고 부동산을 돌아봤는데 부동산의 매물을 또 잘 안 내놓으세요. 네, 맞아요. 동네에서 알아요. 네. 그 집 뭐 내놨는데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빈집 활용 그 사업은 아니었는데 마을에 제가 터를 잡았던 마을에 놀고 있는 옛날 마을 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개조해서 저희가 마을에다가 연세를 내고 이주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찾아보면 비어 있는 집들,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지금 네. 죄송해요. 네, 그거를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루트로 군위에서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정말 저희- 마을마다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정책으로 해가지고 청년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월세 지원이나 아, 이런 맞아요. 면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차츰차츰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꾸디는 어떤 거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저도 근데 요거 주거 문제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뭐 물론 같이 사는 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청년이고 초년생이다. 그러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 네, 돈을 모으는 겁니다. 특히 시드머니. 저는 그쪽에서 조금 요즘
조금 트렌드기도 하고 과소비보다는 이제 약간 종잣돈을 먼저 모아서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사겠다든지 분양을 받겠다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입니다. 주거비. 그렇죠. 주거비 그리고 차량. 차량.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를 진짜 강추합니다. 차 그리고 주거 문제를 청년 때부터 이제 조금 안정감 있게 가고 그걸 시드머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나서 나중에 이제 분리 이제 뭐 그건 아마도 결혼할 상대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 갔을 때 그 시기가 되겠죠. 네, 맞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봐가지고 주거는 웬만하면은 가족들과 그치만 비빌 또 수 있을 함께 땐 살수 최대한 있어요. 비비자.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것도 봤어요, 조금 저는.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동거를 하는 친구들도 네. 봤어요. 그러면 확실히 주거비도 아낄 수 약간 있죠. 네, 이거 맞아. 문제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접근 정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이 꾸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이제 청년에서 초입 단계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고 네. 또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것도 부수적으로 더 있다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이번에 들으시나요? 저거 좀 뽑아주시겠어요? 저거? 종잣돈은 얼마나 필요한가? 어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뽑은 거는 종잣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아, 되게 민감하고 현실. 어려운 얘기네요. 현실이죠. 맞죠? 네. 뭐 병원도 중요하고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종잣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죠. 약간 여기서 유입은 됐지만 어떻게 속기 말해서 버티냐 못 버티냐. 네, 맞죠. 이 종잣돈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어디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쩌디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오는 것 같은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종잣돈의 이제 크기가 틀려지겠죠. 제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크기는 주거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청년들이 쓰시기에는 월 한 200 정도의 생활이 되는 걸 3년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기본 같거든요. 베이스가 마련되어야 네. 된다. 한 6, 7천 정도 종잣돈을 마련한 상태에서 오면은 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도전해 본다거나 뭐 그렇다고 시설 투자나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은 아니니까 안정감 있게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3년치의 생활비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치면 월 200에 3년치 약 한 6, 7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큰 돈이면 크고 크죠. 그리고 저기 도시에 있는 뭐 10몇억 아파트에 비교하면은 정말로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종잣돈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올 수 있으면 오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이거는 약간 농촌에서 처음 시작할 때 부르주아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뭐 6, 7천이 뭐 조급함 없이 쫓기는 거 없이 3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본다라는 걸 네.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르주아식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년치나 1년 반 최소 그 정도. 그 안에는 이제 그 내가 반이죠. 정착을 하겠다. 네, 한 생각을 7천, 6, 해봐야겠네요. 7천 말고 한 3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 요거는 주거 비용이 해결돼 있을 때 상태입니다. 이러면 또 왠지 3천, 1,000 단위의 얘기를 하니까 약간 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른 지원 정책도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뭐 찾아보면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죠. 뭐 지원 정책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농이라는 것도 있고 청년 창업농의 경우에는 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3년치 동안 이제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거든요. 물론 농업인이라는 네. 이렇게 타이틀이라 조건은 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건 좀 나중에 심화로 좀 다뤄보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는 종잣돈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근데 이거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뭔가를 창업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원래 활동을 하다가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주거 환경만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종잣돈이 얼마를 들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네, 그런 계획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 원래 대구에 살았잖아요. 내가 뭐 복현동에서 상격동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종잣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필요하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만 하는 어떻게 거. 접근으로 아. 봤을 때는 제 내가 원래 생각에는 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고정적으로 이때 나는 이사만 한 장소만 거니까. 옮겨지는 네. 거로 그래서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서 꼭 창업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렇죠. 어딘가에 취직을 하실 수도 그쵸.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출퇴근을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잣돈은 생각하기 나름 그다음 또 직종군에 따른 그런 맞아요. 것들이 너무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요 왜냐면 금액에 나는 대해서 겁을 먹게 되는 이게 금액이죠. 1,000만 원이든 2,000만 맞아요. 원이든 여기에서 접근하는 네. 게 종잣돈이 아예 군의군으로 유입이 된다. 여기에서 털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꾸디. 꾸디. 그러니까 털을 터 잡아서 잡든 안 맞아 잡든. 맞아. 이게 너무 거기에 이런 말 좀 그렇죠. 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약간 네.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대구 이제 대구 광역시로 그렇죠, 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쪽 편으로 5도 2촌이라는 말도 있는 어, 것처럼 맞아요. 이쪽에 주거지를 잡아놓고 네. 출퇴근을 할 수도 있는 맞아요. 부분이 될 수도 그런 있을 것 분들도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계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저희가 네, 한번 그렇게 대화를 들어가면 해보는 좋을 것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다음 코너도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맞습니다. 군이 구석구석을 군이군요.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방금. 군이. 군이 이걸 혼자 군이. 짜셨나? 군이 네. 요것도 저희가 준비하기는 했지만 이제 뭔가 멘트 같은 것도 아직은 안정감을 찾기 전이라서 이렇게 종이로 보고합니다. 종이 아니잖아요. 네. 휴지. 그 휴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보여주세요. 종이가 휴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 나무 가지고 왔다고 하세요. 나무를 뿌리째 뽑아왔다고 하세요. 그렇죠. 고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이의 구석구석을 탐구해 보는 시간. 전국 군이자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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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군이의 구석구석을 이제 탐구해 보는 시간인데 저희가 뭐 이것저것 맛집도 가보고 그리고 소개도 해보고 싶은 공간들 네. 이런 데도 가보면서 이제 하나씩 소개해 보는 코너입니다. 자, 이번에는 쩌디께서 저디 네. 제가 제가 예. 나가 이번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화본 배움터에서의 제일 근거리에 있는데 네. 이거는 간식이에요. 야. 좋습니다. 간식. 맞아요.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진짜 생각나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꽈배기 튀김 냄새 맡으면 와 막 구미를 당기잖아요. 여기 화본역 앞에 보면 상호가 스마일 찹쌀 명품 꽈배기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네, 명품입니다, 다시 한 명품.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일 찹쌀 명품 꽈배기. 와, 예. 이름이 정말 화본역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야. 노란색 네. 간판인데 거기에 가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시장에서 맛보다 꽈배기 찹쌀로 돼서 꽈배기. 쫀득하게 쭉 늘어나면서 설탕이 발려 있는데 와 이거는 커피와 같이 먹어도 제격이고 저희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 튀김 냄새 자극하죠. 네. 겨울철에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 앞을 그냥 지나가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군위에 오시면 화본역에 오셨을 때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네. 먹거리가 아닐까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요거 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은 네. 그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아마 해주실 밑에 건가 봐요. 저번 화에도 소개가 진짜요? 되어 있습니다. 롤롤롤롤. 네, 그리고 오, 화면에도 아마 요 조그맣게 네. 나갈 겁니다.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맛있었던 곳을 이야기 드리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네,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런 간식에서는 없습니다. 이거 호불호는 불호 없습니다. 예, 여기 진짜 명품입니다. 이거 진국입니다. 불호가 없습니다. 네. 정말 촉촉하고 네. 정말 쫀득하고 찹쌀 꽈배기 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찹쌀 꽈배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긴 정말 명품입니다. 이게 먹어봤잖아요. 여기는 네.
그 네. 맛이 기억나가지고 생각나죠. 맞아. 침 고이고 있어 지금. 전 사실 진짜. 누가 놀러 오면 꼭 거기 가서 이걸 한 봉다리 봉다리를 사고 사서 싶어. 보내드립니다. 네, 네, 맞아요. 한 이건 봉다리. 무조건 사서 가야 네. 돼라고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할 때 이제 한 봉다리라는 게 이제 입에 딱 찰싹 붙잖아요, 그죠? 한 봉지 아닙니다, 한 봉다리. 봉지도 한 봉다리. 손에 들려줘야 돼. 아, 진짜 한 봉다리 네, 지켜가 맞아요. 가야 맞아요. 됩니다. 이 정이잖아요, 정. 맞아, 맞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딱 먹으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맞죠?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먹으면서 하기에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안 좋아할 수도 네, 있으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네.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가 네. 화본역 앞에 스마일 찹쌀 명품 꽈배기 노란색 간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정말 좋아서 소개해드리는 거. 네, 정말 진짜 아무런 좋아요. 그게 없어요. 좋아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데 계속 얘기해주기 맞죠? 네. 맞아, 좋아요. 아무것도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정말 네, 진짜 찐 맛집 이런 찐 명소 이런 데를 진짜 맞습니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그런 군위의 명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네. 이제 준비해 봤고요. 뭐 이번 화가 저희가 6화가 될 거예요. 6화. 7화인가요? 칠화입니다. 아, 7화구나. 저번이 7화였구나. 네. 아니, 저번이 아, 6화고 저번이 6화. 저번이 6화고 네, 이번이 7화입니다. 네. 이 7화 하는 동안 저희가 뭐 물론 중간중간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도 매끄럽지 오, 않죠? 오늘조차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근데 있지만 이래서 좋아요. 그죠? 네, 하나씩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뭔가를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재밌고 우리끼리 군위를 조금 더 알리자. 네. 요 마음이 맞습니다. 있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저희의 발전하는 모습을 네. 기대해 주세요. 저희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모습을 막 소개시켜 드리고 싶을 만큼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 네. 저희가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엔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골살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니 쇼!